이태리 르네상스 중엽에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정원 보스코 사크로를 소개합니다. 보스코 사크로는 이태리 말로 신성한 숲을 뜻하죠. 다른 말로는 보스코 델 몬스트리, 괴물의 숲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정원은 로마 근교 보르마초에 있고 이 정원을 만든 사람은 이 지역 일대를 지배하던 영주 비치노 오르시니 공입니다. 풀네임은 피에르 프란체스코 오르시니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이 정원을 만든 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비치노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기형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서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일종의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홍기가 되자 이웃나라 영주의 딸이 아주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 양 가문은 모두 로마 교황을 배출할 정도로 대단한 가문이어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정작 신랑인 비치노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건 자신의 추한 외모 때문에 신부가 자신을 싫어해서 달아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자격지심에서 걱정이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치노는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하다가 한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냈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비치노의 외모를 보고 놀라지 않도록 비치노보다 더 흉악하고 못생긴 조각상들을 미리 정원 이곳저곳에 배치해두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꿈에 나타날까 두려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괴물상들을 정원 여러 곳에 배치해 두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은 비극으로 막이 내립니다. 시집온 여인 줄리아 파르네제는 남편의 외모를 보고도 깜짝 놀란 데다가 밖에 나가면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온갖 괴물들로 둘러싸여진 정원을 보고는 도저히 집 밖을 나갈 엄두를 낼 수가 없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걸려 죽고 말았죠. 그제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이 비치노는 한없이 후회를 했다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미국 디즈니사에서 이 얘기를 모태로 해서 미녀와 야수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뭔가 좀 어색해 보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전역에서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르네상스가 꽃피던 시기인데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금하고 속박을 했다는 게 좀 어찌 이상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디즈니사가 미녀와 야수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난 뒤에 퍼진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오르시니 후작, 즉 비치노 공은 매우 강건한 사람이어서 많은 전쟁에 참가했고 더욱이 1546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롤로 5세가 로마 교황청을 침공했을 때 스위스 용병을 이끄는 교황청 건의대장을 맡고 있던 이 비치노는 용병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용병들은 전사했지만 자신은 포로로 붙잡혀서 나중에 간신히 풀려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향으로 돌아온 비치노는 아내를 찾았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아내는 이미 사망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통에 잠겨서 시대를 부정하는 염세적인 세계관으로 이 정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설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현재 남아있는 그 오르시니 후작, 즉 비치노 초상화인데요. 추남이라는 설정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아주 날카롭고 이성적인
어찌 보면 시대를 냉철하게 꿰뚫어보는 철학자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지죠. 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더니 심지어 비치노와 아내 줄리아 사이에는 오남 2녀를 두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과 검술은 각별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전 이런 내용을 근거로 두 가지 설 가운데 두 번째, 즉 후자가 더 타당하고 객관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스코 사크로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정원을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저런 자료와 동영상을 수집해서 일일이 사진과 내용을 대조해보고 주요 조각상들의 위치를 도면에 매핑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아무튼 이 정원의 설계자는 빌라 데스테를 설계했던 리고리오입니다. 앞서 보시반 대로 리고리오는 빌라 데스테에서 당시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해 나가던 신지식인들의 합리적인 이성을 토대로 무지와 혼돈을 깨우쳐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정원에 구현해내서 매우 정연하고 질서 있는 세계를 구축했었더라면 이 정원에서의 컨셉은 정반대입니다. 이 정원을 만들고자 했던 오르시니 공은 전쟁의 참화와 아내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뒤에 세상을 매우 어둡고 염세적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적인 인간 이성의 이면에는 파괴와 살육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인간 탐욕과 광기가 깔려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18세기 말에 이곳을 다녀갔던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누구든지 이 정원에서 길을 잃기라도 한다면 심장이 멈추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정원 입구, 즉 일종의 대문입니다. 비교적 단단하고 정연한 느낌의 돌로 만든 문인데요. 정면에는 이상한 형상의 동물이 보입니다. 인간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을 하고 있는 바로 스핑크스인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 즉 저승을 상징하는 동굴도 있습니다. 우선 기괴한 형상의 여러 조각상들을 이렇게 먼저 보시고 이 정원이 주는 으스스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각상은 이런저런 자료를 암만 찾아봐도 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분위기는 주변을 압도하는 아주 웅장하고 매우 기괴하다. 마치 몸통이 땅속에 파묻힌 채 얼굴로 뭔가를 하소연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오른손으로 돌고래를 꽉 누르고 있는데 조각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끼가 고색창연하게 끼어서 더욱 기괴하고 신비로운 느낌마저 가지게 합니다. 용과 사자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양에서 용은 매우 신령스럽고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서양에서 용은 탐욕스럽고 자신이 가진 보물을 결코 놓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을 동양에서는 드래곤이라고 하지만 서양의 용은 와이번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용과 사자가 저리 격렬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저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용쟁호투랄까 용호상박이랄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프로테오그라우코라고 불리는 지구를 머리에 이고 있는 입이 큰 사나이 모습입니다. 동양인인 우리로서는 그 의미가 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서양 신화에서의 어떤 모티브를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신들의 머리를 새긴 두주라고 하죠. 머리 기둥. 세월이 많이 지나서 훼손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긴 합니다만은 얼굴이 그리 평온하거나 아름다운 모습과는 거리감은 아주 무섭고 위압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거대 조각상 역시 뭔지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괴물이죠. 상체는 여성이지만 하체는 악은지 뭔지 무슨 파충류 같은 모습이고 날개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 또한 서양 신화에 나오는 어떤 기괴한 여신의 모습이 아닐까 여깁니다. 이 석상은 농업의 여신 케레스라고 하는데 뭔가 이것도 비례가 맞지 않고 표정도 편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조각상은 고대 이집트 이지스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이지스 여신은 만물의 창조신이자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린답니다. 이 거대 석상은 적의 사지를 찢는 헤라클레스입니다. 정말 섬찟하죠. 서양인들에게 헤라클레스는 정의롭고 용감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보통인데 이 조각상의 경우처럼 매우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 에서 방영된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앞서 빌라 데스테와 빌라 파르네제 그리고 빌라 이소라벨라에서도 인용을 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아주 유익하고 정원을 또 취재했던 PD와 제작진이 매우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느끼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 보스코 사쿠로가 그냥 단지 미녀와 야수의 무대가 됐던 아주 특별한 정원이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갔을 겁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2년 8월 27일에 방영된 757회분 방영 내용을 꼭 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 정원의 안내 팜프렛을 스캔한 것입니다. 위쪽 화살표 방향이 정원의 입구, 즉 정문이 되겠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스핑크스가 있고 그 위쪽에는 프로테오 그라우코라고 불리는 기괴한 모습의 괴물이 아까 보신 것처럼 머리에 지구본 모양의 둥근 공을 이고 있죠. 다시 산책로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무시무시한 헤라클레스 상이 있고 계단을 따라가면 으스스한 느낌의 깊은 숲속 이곳저곳에 흉측한 모습의 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넓은 광장이 펼쳐지고 포세이돈 앞에서 싸우고 있는 용과 사자 그리고 하니발 장군이 몰고 온 코끼리에게 밟히고 있는 로마 병사의 모습을 보시고 지상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케르베르스라고 불리는 저성문을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개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영원의 사원에 당도하게 되죠. 대략 이런 코스로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에 들어서면 스핑크스 상이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 앉아 있지만 뒷머리를 따 올린 갸름한 여인의 얼굴이 뚜렷이 보이고 배 쪽에는 주렁주렁 젖가슴이 달려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몸통은 사자에다가 날카로운 발톱마저 하고 있죠. 기단부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데 해석하자면 이곳에 쓴 반달 모양의 눈과 작은 입술을 가진 미인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쎄요. 우리가 통상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이런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구를 머리에 인 입이 큰 남자 상이죠.
지구본을 머리에 인 채로 입을 크게 벌리고 눈알을 부라리면서 뭐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정말 교교한 달빛이 흐르는 밤에 정원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18세기에 이곳을 다녀갔던 게테의 말처럼 너무 놀라 심장이 멈추고 말 것 같습니다.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서 있는 헤라클레스 모습입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남자를 거꾸로 세우고 가랑이를 찢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대역죄인들에게 내리는 최대 형벌, 능지처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능지처사라는 형벌이 있었죠.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수레에 매달아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혈형으로 처형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도 서양인의 상식에서는 벗어나는 이미지입니다. 서양에서 헤라클레스는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착한 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계곡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벽장처럼 움푹 파인 돌벤치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시작 오직 어두운 생각이라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암울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집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물론 부실시공으로 집안 침하가 일어나서 기울어진 건 아니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삐딱하게 지은 거죠.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더욱 확연히 기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집에서 기울어진 창을 통해서 밖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기울어진 창틀이 정상이라고 본다면 바깥 경치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뭐랄까 상식에 도전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당연하게 이긴 걸 비틀어 본다라고 의미를 새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오르코스, 즉 지옥의 입이라 불리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커다란 입을 쩍 벌린 무시무시한 괴물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입구는 좁지만은 안쪽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공명 효과, 울림 효과 아시죠? 소리가 증폭되면서 온 정원에 다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굴 입구에는 모든 근심을 날려버려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속세에서 시달린 모든 근심을 내려놓아라 이런 뜻일까요? 오른팔로 돌고래를 짚고 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모습입니다. 그 앞에 놓인 커다란 화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밤과 낮, 우리는 억울함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사법부를 불신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글쎄요. 로마 병사의 허리를 부러뜨리는 한니발의 코끼리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설이죠. 하니발이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공격했던 적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군이 여기는 이탈리아니까 로마 병사, 즉 아군을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정원에 갖다 놓은 의도는 뭔지 점점 그 메시지를 알 수 없어 미스터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포세이돈 재판장이 불려와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자와 용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쟁호투 내지는 용호상박이죠. 이렇게 미스터리한 숲속, 어찌 보면 지하세계 깊은 계곡을 지나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죽은 자가 저승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저승문의 파수꾼 케르베르스라고 불리는 머리가 셋 달린 개가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걸어서 지상으로 올라가면 영혼의 사원이라고 불리는 이 정원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름답고 균형 잡힌 반듯한 건물이 나타납니다. 이 건물은 그리스 신전 형태로 지어진 오르시니의 아내 줄리아 파르네제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입구에서부터 기괴스럽고 우울하고 음침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던 이 관람객들이 케르베르스가 지키는 암흑의 세계를 벗어나 바로 이 지상 공간으로 올라와서 이 건물을 보는 순간 비로소 안도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본 게 뭐지? 오르시니 후작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남기려고 이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의 해석은 분명히 앞서 본 르네상스 정원들이 인간의 이승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현해서 밝고 투명한 세계를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 이 보스코 사쿠로는 인간의 이승이란 그럴듯한 명분 뒤에 가려져 있는 인간의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속성을 경고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은 인간이 좀 더 편리하고 풍족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18세기 이래로 산업혁명과 민주화를 이루어 왔지만 그로 인해서 파괴된 지구환경 또 이로 인한 기상위기와 천재지변 게다가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우매한 백성을 짓누르는 독재자의 탐욕과 하루도 그치지 않고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살육의 광기 이 모든 위험성들을 오르시니 공은 경고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랜 시간 지속했던 이태리 르네상스 정원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7세기 절대 왕권 시대를 구가했던 바로크 양식의 프랑스 정원과 18세기 영국 자연풍경식 정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로마의 명소 중에 하나인 트레비 분수를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 트레비 분수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로 마치 목욕탕 같은 인상을 주네요.